자, 오늘은 그 새로운 나라에서는 경제 정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경제를 살린다 어찌한다 하는 것은 국가의 역할이 아니라고 봅니다. 국가의 경제관에 대해서 국부론에서 언급된 가장 적절한 구절 두 가지를 제가 되새겨볼까 해요. 관료나 정치인은 해당 분야 종사자에 비해서 무지할 수밖에 없고 해당 분야에 대해서죠. 관심도 덜할 수밖에 없으며 때로는 부패하기까지 하여서 절대로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없다라고 해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거는 관료나 정치인이 못됐거나 무식하거나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입장이 그렇다는 거예요. 입장이 해당 분야 종사자에 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개인 노동의 결과물을 누릴 수 있게 보장하는 법들이 영국 번영의 유일한 이유이다. 각자의 개인이 더 나은 상황을 누리려고 자유롭게 그리고 빼앗기지 않는다는 보장과 더불어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사회의 부와 번영을 가져오는 유일한 원리이다. 핵심이죠, 이게. 어떤 국가 정책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어떤 정책을 잘 꾸려서 영국이 번성했던 게 아니라 개인 노동의 결과물을 누릴 수 있게 보장했던 제도가 영국을 번영케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국가는 개인들이 뭘 하든 좀 놔두라고요. 국가는 어딘가 있을지 모를 갈취와 억압으로부터 개인들을 보호하는 것으로 그 역할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런 입장이거든. 오히려 국가가 갈취하려 해서야 되겠나. 세금, 어마어마한 세금을 떼어가고 그걸로 다 정치꾼과 관료들이 흥청망청 써버리는 구조로 너무 오랫동안 지나왔어요. 실제로 국가가 경제에 대해 하는 일은 지금의 손실을 뒤 정권 때 드러나도록 가리는 일과 후손들이 누릴 부를 당겨 쓰는 파렴치한 행위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요거에 대해서 지금의 손실을 뒤 정권 때 드러나도록 가리는 일에 대해서 어떤 이론적인 배경을 근거를 제시해 준 게 케인즈죠. 훌륭하신 분인데, 어떤 경제학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어떤 이론을 정립하고, 학문적으로는 훌륭한 성과를 내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여하간 그 쓰레기 정치꾼들에 의해서 그분의 이론은 정치꾼들이 흥청망청 돈 파티를 하는 용도로 아주 쓰는데 거리낌 없이 쓰는데 일조한 면이 있죠. 애석하게도 그렇습니다. 후손들이 누릴 부를 당겨 쓰는 파렴치한 행위까지 서슴지 않죠. 정치꾼 놈들은. 국가는 이런 역할밖에 못해요. 사실상 국가가 뭘 하든 사실상 이거예요. 무조건 해롭습니다. 국가는 그 어리숙하고 둔한 머리로 생각을 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모자란 머리로 영특한 개인들을 지도하겠다는 발상 그 자체가 한심할 뿐이고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방해만 될 뿐입니다. 국가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행정 업무의 효율화로 비생산 인구, 공무원을 줄여가지고 생산 인구를 늘리는 것밖에 없어요. 이건 무조건 더블로 이루어요. 세금이 줄어들 테니 세금만큼 추가적인 생산에 자본이 투입이 됨으로 해가지고 생산에 기여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공무원을 줄임으로 해가지고 비생산적인 업무에 투입될 인원이 생산적인 일에 투입이 되기 때문에 또 생산은 늘어납니다. 더블로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더블로 좋은 게 있어요. 뭐냐? 행정업무의 효율화. 그거 효율화한 만큼 효율화해서 공무원들이 룰루랄라 놀자는 게 아니라 효율화를 시켜서 공무원을 줄이란 얘기예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는 이렇게 되면 무조건 잘 살아요. 이 어떻게 잘 사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수식으로다가 그 국부론 편에서 제가 했던 게 있거든요. 1월 24일 그러니까 국부론 처음 들어가자마자예요. 그 두 번째 영상인가 그런데 부유한 국가가 되는 원리편에다가 그 얘기를 썼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의 기술기능 판단이 적절한지와 생산인구 대비 비생산인구의 비율에 따라서 생산물은 충분하거나 혹은 모자라거나 한다라는 어떤 중요한 문구를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국부론의 그 엑셀로다가 제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풀어드린 게 있어요.
직업이 뭐 공무원이 되느냐 아니면 일반 그 노동에 종사하느냐를 가지고서는 이렇게 엑셀 수식으로다가 이렇게 만들어 드렸던 게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습니다. 행정 업무의 효율화로 비생산 인구를 줄여 생산 인구를 늘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국가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모든 정책 자금은 브로커가 가져갑니다. 정작 대상자들은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갑니다. 국가는 각종 지원 정책의 당사자가 아니고 누군가 종사자들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집행하는 입장일 뿐일 수밖에 없죠. 왜? 공무원은 공무원이 직업이지 그 각각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는 내용이 없잖아요.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당사자들한테 뭔가 요청을 받아야 정책을 세우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내용은 잘 모르고 잘 모르니 부정의 개입 요소가 많고 나름대로 이를 방지하려고 노력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책 하나하나마다 수없이 많은 예외 상황이나 사기꾼들의 협잡을 고려하다 보면 챙겨야 할 서류도 많고 증명해야 할 것도 많아요. 무척 비효율적이죠. 또한 해당 분야에서 열심히 종사하는 진정한 기업가들과 노동자들은 본인들의 업무로도 너무나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기에 정책 공고를 볼 시간도 관심도 여유도 없어요. 그래서 누가 가져가느냐? 정책자금, 누군가를 도우려고 책정한 그런 정책자금 이런 거 누가 가져가느냐? 그 브로커들이 가져가요. 결국 그런 정책 공고를 열심히 보고 서류를 꾸미는 능력이 발달하는 그런 직군이 새로 생기게 마련입니다. 이들은 생산인구가 아니므로 이들이 열심히 해봐야 국가의 부는 증대되지 않아요. 이들은 정책 자금을 챙기는데 점점 전문성을 키워왔죠. 자금을 받아먹고 심지어는 그런 자금을 새로 만드는 데도 크게 기여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들로 인해 국가의 부는 절대 증대되지 않아요. 도움을 바라는 자보다 스스로 헤쳐나가는 자가 더 잘 사는 것이 옳겠죠. 더군다나 둘이 경쟁 관계에 있는 상태에서 헤쳐나가려 하지 않는 자에게 도움을 줘버린다면, 그래서 헤쳐나가려는 다른 하나가 진다면 이는 매우 불합리하고 사회적으로도 맨 큰 손해예요. 이거는 누구든지 고군분투하는 과정에서 발전하는 거고요. 그 발전은 우리 모두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때로는 경쟁에서 뒤처져 아픔을 느끼는 경우도 있겠지만요. 그의 아픔은 이긴 자가 챙겨가는 과실의 기쁨과 상쇄되어서 사회 전체로는 아픔만이 아닌 거예요. 이 부분을, 이 아픈 걸 다독여주겠다고 이 정치꾼들이 그 뚫린 입으로다가 맨날 그런 얘기만 하는데 사회 전체로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또한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 기쁨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라면 애초에 이 세상의 삶은 시작조차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쁨을 없애자, 슬픔을 상쇄하기 위해서 기쁨을 없애자. 그게 뭐예요, 그게? 이 세상은 희노애락이 존재하니까 살아가는 거죠. 산이 있으면 골이 있는 거고, 슬픈 날이 있으면 기쁜 날이 있는 거고, 슬픈 날이 존재함으로 해서 기쁜 날이 있는 거죠. 그건 어떤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슬픔이 없다면 기쁨이란 단어조차 없는 거예요, 그냥. 그냥 다 평지라면은. 그렇죠. 이런 모든 불합리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야를 도와야 하는 당위성을 억지로 찾아서 도왔다고 한들 이는 일시적인 처방일 뿐이죠. 점점 상황은 나빠질 뿐이고 사회 전체에도 지속적인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을 국부론의 많은 예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농업을 지원했더니 여전히 후진국처럼 손으로 농사를 짓고 앉았죠. 대한민국. 영화의 지원을 끊었더니 무슨 영화산업이 박살이 날 것처럼 영화인들이 난리 법석을 쳤지만 부흥기를 그때부터 맞기 시작했어요. 좋은 회사에 다니면 맹활약하던 청년들을 창업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꼬셔내서 인생을 망쳐놓고요. 지금 그래요. 이거 유행된 지 한 5년 돼요. 한 5년, 한 10년 돼요. 괜히 멀쩡히 좋은 스펙에 잘 회사 다니고 있는 사람들 꼬셔내가지고서는 진짜 바닥을 굴려요. 근데 대한민국 그 취업시장은 굉장히 경직돼 있는 사회라서 이 사람들이 다시 좋은 직장으로 복귀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뭐냐고. 한식을 세계화한다면서 뭐 이상한 만화 애니메이션 진짜 거지 같은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돈을 10억 원을 줘버렸대요. 이게 정치인들이 하는 짓거리예요. 이건 정치인 마누라가 한 짓거리지만 이거는. 중소기업을 지원한다고 대기업이 되는 것을 방해하고요. 소상공인을 지원한답시고 빚쟁이를 만들어서 회복불능으로 만드는 게 정책입니다. 경제와 관련한 모든 정책은 무조건 사라져야 됩니다. 이게 저만의 주장은 아니에요. 이게 레이세스 페어라는 어떤 국제적인 조류고 그 20세기 전반기는 케인즈가 어떤 정치꾼들에게 날개를 달아줬다면 20세기 70년대 후반부터는 밀턴 프리드만이나 뭐 하이에크라는 분이 저와 같은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분들의 주장을 반복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어떤 경제에 대한 부분을 뭐 국부론을 통해서 어떤 생각의 어떤 전환점을 맞이하고서는 제 나름의 지식 체계와 상식 체계를 정리해 나가는 와중에
같은 입장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 하이에크나 프리드먼이 같은 얘기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이인즉슨 올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생각이 공통된 의견을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옳다라고 봐야죠.